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FTX와 알라메다가 이번 하락장에 떼인 돈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는 같은 회사죠. 같은 리더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번 하락장에 여러 군데에서 돈을 떼었어요. 이걸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 가칭 뽀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FTX US, FTX 알라메다 리서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TX는 3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FTX 미국, FTX,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알라메다는 일본에서 환차익 매매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환차익 매매다라는 건 결국 프리미엄을 이용해가지고 프리미엄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받고 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너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알라메다 리서치로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홍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3개의 회사들이 이번 하락 사이클 때 꽤나 양적 성장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양적 성장, 하락 사이클인데 양적 성장이다 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벌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회사의 덩치를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4,000불을 넘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과매수였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의 75%를 매각했다라는 게 나오면서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상방에 베팅하고 있는 물량이 많습니다. 청산맵을 활용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숏보다는 롱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결국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청산맵이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데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청산맵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FTX US가 흡수한 회사 및 비즈니스를 보면 제법 탄탄해 보인다. 그러니까 FTX US, FTX, 알라메다 리서치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FTX US는 제법 탄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기반이거나 레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레저 X. 게임성과 흥행성을 보장받는 것. 굿럭 게임즈, 카드 전투 게임이라는 굿럭 게임즈를 또 인수했다라고 해요. 코인과 주식의 가치 이동 수단. 인베디드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FTX에서 지금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요. 일부 종목을. 그런데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이걸 매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노다지인 NFT, FTX NFT를 또 오픈을 했어요. NFT도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죠. 현질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똥값인 디파이 솔루션, 블록파이까지 인수를 했죠. 블록파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조 원의 가치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뭐 수백억, 수천억에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현재 FTX US 사업군 아래에 두었다. 굉장히 알짜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FTX를 한번 볼까요? FTX 본진에는 어떤 사업군들이 있을까? FTX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분 획득, 신규 사업 런칭, 지분 확보 이렇게 나눠지죠. 첫 번째 리퀴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획득했습니다. 거래소죠. 그리고 블록폴리오 비트코인 간편 매수 솔루션을 또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갔어요. 왜냐? 단순히 매수 솔루션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몰려간 건데 왜 몰려갔나라고 보면 FTX가 뒤에 있기 때문에 FTX는 망하지 않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보 전문화된 거래 플랫폼, 카드 지불 등의 솔루션, 현금과 카드를 이용해서 코인을 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넓혀 나간 거죠. 이 3개는 FTX가 아닌 다른 거래 플랫폼 확장으로 보면 되고, 그죠? FTX도 거래소인데 거래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또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거고, 레이어 제로, 델피아, 니어, 메타시어리, 앱토랩스 이건 FTX가 키워주는 프로젝트다. FTX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죠.
니어는 알다시피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다. 리어 프로토콜 상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FTX US랑 FTX 쪽은 그래도 좀 평균 이상인데 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당연히 알라메다 리서치는 문제가 많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소 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소의 타이틀을 가진 알라메다 리서치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내 애들의 최근 적중률이 좋지 않다. 이쪽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리스키한 혹은 파산한 애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했는데 잘못된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보이저 디지털, 리도 프로젝트, 셀시우스 뭐 다 아는 애들이다. 우연인가? 그죠? 최근 계속 언급되고 있고 망해 나간 회사들과 알라메다 리서치가 모두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오너가 좀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든다. 이 샘 뱅크맨이 회사를 거의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오너의 욕심으로 이런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라는 말이 딱 맞다. 그죠? 이 샘은 아주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천억을 벌고 그걸 가지고 거래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돈을 불려나가서 이제는 조 단위의 자산가가 되었죠. 실제로 이건 블룸버그에서도 리포팅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샘 뱅크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FTX, 알라메다 리서치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겠죠. 얘는 돈도 안 되는 로빈후드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600억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거의 7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걸 인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자 당연히 70조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빈후드를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론에 조명할 수밖에 없죠. 주식 7.6%만 매수하고 그냥 더 이상의 행보는 올스톱 시켜버렸다. 더 이상의 추가 매입이나 추가적인 행보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 농담처럼 우리는 나중에 골드만삭스까지도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도 있다 라는 말까지 했었다. 가만히 있는 골드만은 좀 어이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없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돈이 이렇게 조 단위가 크립토에 쌓여 있으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구나 싶다. 이런 건 참 부러운데 문제가 하나 있다. 돈은 많다 이거예요. 돈은 많고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자산이 조 단위로 불어나는 데 비해 사업을 꾸준하게 발전, 운영, 유지하는 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그걸 받쳐줄 만한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얘가 돈을 벌어가지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죠. 스타크래프트의 적으로 치면 해처리를 여기저기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해처리만 짓고 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여기서 미네랄도 캐고 해서 뭐 유닛들도 계속 뽑아가지고 전투도 하고 계속해서 뭐 다른 건물을 짓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할 구조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구축한 3개의 비즈니스 주축 중에서 맨 오른쪽 알라메다 산하의 회사들은 꽝을 뽑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알라메다는 지금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라메다 리서치가 잘 해왔던 것은 진짜 잘한다. 차익 거래와 초창기 잘 터질 만한 프로젝트를 거래소를 끼고 코인 가치를 펌핑시키는 능력은 출중하다. 이게 어찌 보면 좀 양아치 짓 같긴 하지만 MM을 잘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걸 이때까지 해왔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돈이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얘네들한테는 쉬운 일이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쌓인 부를 어디에 쓰고 어느 회사를 매입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골라내는 그런 능력은 본인도 없고 회사 자체의 내공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뭐 캐시카우도 있고 한데 이걸 계속해서 탄탄한 회사로서 만들어가는 능력과 자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들이 번 자금을 FTX US나 FTX 쪽으로 이전하지도 못하니 그러니까 이 3개의 회사 중에서 이 2개는 그나마 잘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FTX US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번 돈을 이쪽으로
가지고 옮기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장에 망한 회사에 헛돈이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안 쓰면 그만이긴 하겠지만 여기저기에 투자도 하고 막 인수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테라가 무너지고 셀시우스가 망가지니 보이저 디지털과 셀시우스, 블록파이 등에게 4억 달러, 4.8억 달러를 급하게 대출해준 상황을 크립토 쪽에서 다 알아버렸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개뿔. 무슨 기준으로 돈을 빌려줬는지 시스템조차 없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는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쌤의 판단, 높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돈이 막 집행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8억을 빌려주는데 실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8억이 우리나라 원화 8억이 아니라 8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1조 원 가까운 돈인데 1조를 빌려주는데 이런 실사를 할 시간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뽀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뽀글이는 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얘들이 망하는데 대충 2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우리는 얘네들이 폭망하기 전에 빨리 급전을 붙여줘야 했다. 그러니까 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붙여주겠어요. 그죠? 결국 지나고 보면 알라메다 리서치는 생각보다 많은 꽝을 뽑았다. 그죠? 어쨌든 돈 빌려주고 붙여주고 해줬는데 이 회사들이 거의 다 망했죠. 그냥 얘들은 그냥 코인 사서 돈과 거래소의 힘으로 펌핑 앤 덤핑이나 계속 해야 하는 회사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그냥 계속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말이죠. 하지만 FTX US는 그나마 좀 다르다. 이쪽은 그래도 회사의 체계가 갖춰지고 나름 배운 애들이 들어가 있는지 시스템이 좀 괜찮아 보인다. 어쨌든 FTX와 FTX US도 완전히 별개입니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 쌤이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할 때 돈으로 어쨌든 사람들을 뽑았겠죠. 똘똘한 사람을 뽑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얘들은 최대 가치 30억 달러짜리를 거의 100분의 1의 가치로 샀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정말 저렴하게 줍줍했다. 이것도 물론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3조, 4조 원이 되는 회사를 100분의 1의 가치, 그러니까 몇십억, 몇백억에 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렴하게 회사를 하나 샀다라는 거죠. 게다가 대출 시스템 쪽으로 뻗어나가는 인프라까지 블록파이로 가성비 있게 흡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쨌든 거래소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대출 플랫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이 들죠. 그런데 이걸 그냥 아주 저렴하게 블록파이를 인수함으로써 해결을 했다라고도 평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알라메다가 꽝을 뽑으면 그냥 뽑는 거지 하면서 넘길 분들은 넘겨도 된다. 다만 3AC 같이 레버리지로 롱에다만 베팅하다가 엄청난 청산이 나와서 급락이 나왔던 게 우리랑 무관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관가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런 애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 시장의 충격을 받는 만큼 우리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죠. 뭐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면 한참 동안 복구가 안 될지언정 어쨌든 우리도 똑같이 피해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절대 이게 영향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다. 이 세 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미치는 크립토의 영향력이 조직의 깜냥,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돈이면 짱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시스템이나 역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라메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 꼼수로 돈을 쏠쏠하게 버는데 그 돈이 줄줄 새는 느낌. 그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FTX랑 알라메다 리서치는 특정 코인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둔갑시켜서 펌핑 덤핑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여기 보면 can make or break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박살 낼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뭐 내 돈도 아니지만 얘들은 이제부터 돈을 잘 써야 한다. 요 몇 달 빌려줬다가 망한 회사로 인해 수금이 안 되는 돈도 제법 된다. 그죠? 뭐 수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평가도 있죠. 예전처럼 사람들이 무지성 존버를 하지도 않고 보는 눈들도 많으며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매크로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수금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존버를 하지 않고 내리면 사고 조금만 올라도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럴 때는 심플이지 베스트다. 그래프 모양이 복잡하면 수금이 안 된다. 왜냐?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이 팔고 조금만 내리면 사람들이 사고 하니까 장난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깔끔한 원웨이 무빙이 수금이 쉽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리면 사고 조금만 오르면 파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조금만 올려서
사람들이 팔면 그대로 가격을 더 올려서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나 이젠 못 버티겠어 사야겠어 하면 그때가 고점인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심리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오르면 다시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만약 아래로 비트코인이 더 박살이 났다면 FTX의 일부 고가도 바닥을 보였을 테고 FTX에게 인수당한 애들도 이 꼴이 날 뻔했다. FTX도 많은 자산을 또 코인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FTX 고가도 분명히 바닥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왜냐? 가지고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자금을 여러 회사에 빨렸고 얘네들이 망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이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니야 나도 잡혔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돈 털려서 망했어 라는 엄청난 결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 정말 다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알라메다는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 많이 털렸기 때문에 제2의 솔라나, 엑시 같은 메타를 잘 정해서 다시 한번 고간을 채워 넣으면 베스트다. 그죠? 어쨌든 얘네들이 잘하는 게 특정 코인들 가격 올려가지고 떡상시키고 거기서 털어먹고 하는 걸 잘하는데 그런데 메타로 무빙을 주기에는 재료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짧고 들어가는 비용도 크다. 그죠? P2E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어서 돌리기도 어렵고 메타를 만드는 건 여러 종목을 만들어서 가격을 함께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가성비 좋은 기존 코인을 재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인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거나 몇 가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 코인들을 잘 집어서 상승을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루나에게 조 단위로 오지게 당한 해시드 같은 것도 겉으로는 안 아픈 척하지만 안 아플 리가 있나. 그죠? 조 단위의 돈 저는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돈이 날라갔다라고 하면 회사에 엄청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당분간 VC와 재단, 트레이더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 코인 재활용, 가즈아만 외치지 않을까 싶다. 그죠? 어쨌든 지금 새로운 코인을 만들거나 하드포크 하거나 하면 코인이 또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잘 선택하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포스 이슈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넘어가고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되었다라고 보는데 무조건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언가 기대 심리를 만들 수 있는 코인들을 잘 매수를 하면 생각보다 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FTX, FTX US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얘네들이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잘하는 걸 가지고 돈을 또 땡겨 와야겠죠? 이 돈을 땡겨 오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시고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기회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경기도 에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